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쏨비입니다. 오늘은 6월 신상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는 신상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던 게 아니고 새로 출시된 신상 제품들로 겟레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품들을 막 이렇게 주워 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숑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겟레디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비숑이들에게 제품 설명을 약간 애매하게 좀 잘 못하게 되니까 그냥 신상주로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예 신상주로 빠르게 우회를 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이렇게 질끈 묶고 좀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양새긴 하지만 내용만큼은 정말 알차게 담아보았으니까 궁금한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널 딱 고정하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저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파넬의 새로운 매트 타입으로 출시된 2개 제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파넬의 시카마누 세라믹 매트 쿠션, 저는 19호 컬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파넬 시카마누 매트 스펀데이션, 이 제품도 동일하게 19호를 선택했습니다.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매트 쿠션으로 출시가 되면서 호수도 한 단계 밝은 19호까지 출시가 되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여기 반반 발라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양쪽 얼굴에 바르기 전에 먼저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쿠션 19호 컬러고요. 이게 스펀데이션 19호 컬러고 이게 컬러가 아주 예쁘게 뽑혔다고 극찬을 받는 지베르니 17호 포슬린 컬러인데 보시면은 지베르니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면서 핑크기는 조금 더 적어서 약간 더 상아빛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핑크빛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이번 컬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션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 터치감은 처음부터 막 수분감이 엄청 있지 않고 조금 산뜻하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사용감이 되게 얇거든요. 시카마누 세럼 쿠션은 굉장히 좀 촉촉하면서 좀 커버력이 확확 느껴지게끔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세라믹 매트 쿠션은 그거보다 좀 더 얇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용감에서 수분감이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발림성이 좀 퍼짐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바르면서 매트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용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이렇게 픽싱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좀 이렇게 매끈광이 있는 듯한 세미매트로 마무리가 되는데 세미매트 중에서는 그래도 광택이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부지분들이나 건성분들이 아주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세미매트 쿠션 같고 시카마누 세럼 쿠션이 커버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카마누 세라믹 매트 쿠션도 이렇게 홍조를 굉장히 잘 가려주면서 모공 부분도 굉장히 얇고 촘촘하게 커버가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용감이 많이 매트하지 않고 굉장히 매끈하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괜찮고 모공 커버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돼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쪽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노랗게 누렇게 타고 붉은기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뽀얗게 연출을 해주거든요. 피부 타고 나서 좀 민감해져가지고 피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데도 피부를 되게 매끈하게 연출해주거든요. 각질 부각 이런 거 전혀 못 느꼈고 요즘 화장이 피부 열감 때문인지 좀 잘 뜨는데 뜨는 느낌도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반대편에다가는 스펀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이 스펀데이션 퍼프는 한쪽은 이렇게 좀 쫀쫀한 재질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파우더 퍼프처럼 좀 보들보들한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공이나 요철을 메꾸고 싶을 때는 이 쫀쫀한 면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메이크업 해주시면 되고 자국이 남지 않게 전체적으로 퍼뜨려주면서 보송하게 마무리할 때 이 보들보들한 면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펴바르면 안 되고 조금 힘있게 눌러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다 껴가지고 탁 이렇게 힘있게 퍼프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묻어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밀듯이 바르면 안 되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눌러주듯이 바르면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액상의 파운데이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착력이 있지만 얘는 그냥 파우더를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지 않으면은 밀착이 잘 되지 않고 들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바르면 이 기초로 하고 나서 남아있는 약간의 유분기와 맞물리면서 좀 때처럼 밀릴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꼭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는 꼭 이 파넬 제품이 아니고 이런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는 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발라준 거, 피부 표현된 거 보시면 진짜 매트하고 뽀송하고 그리고 모공 요철을 아주 블러리하게 이렇게 커버해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잡티 있는 부분에 올렸을 때도 잘 가려주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진한 잡티는 사실 액상 타입의 컨실러로 한번 가려준 다음에 그 위에 파우더를 올리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더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파우더 타입 제품만으로는 모공 커버를 하기가 쉬운 그런 모공은 아니에요. 조금 크리미한 것들이 모공 사이사이를 좀 메꿔주면서 스며들어야 되는 그런 깊은 모공이라서 이것만으로 이렇게 모공을 메꾸기에는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아이스픽 흉터 타입의 아주 깊고 좀 넓은 모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코어 부분에다가는 뭔가 따로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그런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파우더 타입만으로는 다 채워지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꼭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실러를 따로 사용을 해주시거나. 하지만 이렇게 피부 표현된 거를 보시면 이렇게 깊은 모공이 아닌 좀 짜잘한 모공들은 굉장히 매끈하게 가려준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쿠션 바른 부분이랑 비교를 하면은 얘는 정말 뽀송 매트하죠. 쿠션이 상대적으로 뭔가 글로우 쿠션 바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광이 나는데 반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쿠션도 그렇고 매트 스펀데이션도 그렇고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매트 쿠션의 경우에는 이름에는 매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건성분들도 여름에는 쓰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막 건조하지 않은 매트 쿠션이라 가지고 너무 건조한 거는 싫다 하시는 수부지분들 아니면은 좀 매트 쿠션 도전해보고 싶은 건성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펀데이션의 경우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에 출시된 제품들을 좀 여러 개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손에 꼽게 마음에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그 유명한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뭉침이나 밀림 이런 것도 적고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 매트 쿠션은 아주 매트한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매트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유분이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약간 이렇게 무너져서 녹는 이런 느낌이 다른 매트 쿠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처음 컬러는 아주 화사한데 비해서 다크닝은 진짜 아주 약간 있다고 느껴졌어요. 처음만큼 완전 이렇게 뽀얀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펀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우더 타입이 이렇게 유분에 적셔지면은 조금 다크닝이 많이 와요. 물에 젖으면은 약간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좀 투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뽀송하고 화사한 느낌이 아주 오래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파우더 타입 파운데이션들은 좀 무너질 때 더럽게 까지듯이 무너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고 그냥 유분에 좀 매끈하게 적셔진다? 이런 느낌 정도라서 아 이거는 지속력 못 써먹겠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제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둘 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 제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번에 지방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이 제품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코렉팅 파우더인데요.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컬러들로 코렉팅할 수 있는 파우더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방시 이 제품이 굉장히 옛날부터 출시가 되어 있던 제품이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원조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엔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총 5가지 컬러가 출시되어 있는데 1호 무슬림 파스텔은 페일한 핑크,
핑크, 퍼플, 그린, 블루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믹스해서 사용을 해주면 얼굴 전체적으로 코렉팅을 해주면서 좀 매끈한 결 보정까지 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예 이런 식으로 뚜껑이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내용물을 좀 톡톡 이렇게 덜어가지고 여기 위에서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걔는 뚜껑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에 덜어가지고 사용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구멍이 너무 많이 좀 크게 뚫려있다고 해야 되나? 내용물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용기 밖으로 파우더가 새어나오는 일도 너무 다반사고 그래서 루즈 타입인데 왜 그렇게 용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방시 제품은 그냥 뚜껑에다가 덜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요거는 덜어서 사용해야 되는 루즈 파우더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에다가 이렇게 소량을 덜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내용물을 좀 섞어준 다음에 코에다가 이렇게 고르게 묻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저는 사실 퍼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브러쉬로 사용하는 거를 훨씬 선호합니다. 왜냐면 퍼프로 이렇게 묻혔을 때는 앞만 좀 잘 섞어도 진짜 고르게 묻었다는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섞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러쉬에 사용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퍼프는 그냥 가루색이 방지용? 그냥 이 정도로 아니면 진짜 정 뭐 도구가 없어가지고 퍼프를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스펀데이션 발랐던 부분이 쿠션으로 살짝 터치를 해줬더니 광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터치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투명하면서 매끈해 보이게 피부결이 딱 보정이 되는 느낌으로 발린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투명하고 좀 화사하고 가볍게 발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바삭하게 말려주는 제품들처럼 막 건조한 건 아니고 정말 은은하고 고급진 느낌의 피부로 연출을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좀 바삭하게 유분을 말려주는 제품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부드럽게 결 보정을 해주면서 살짝 투명하면서 좀 화사한 광채가 살짝 덧입혀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누렁누렁 울긋불긋했던 피부톤도 좀 더 화사하고 페일하게 보정해주는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1호뿐만이 아니고 다른 컬러들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그 컬러에 맞는 보정 효과를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고급진 느낌의 화사하면서도 투명한 벨벳 결감을 만들어주는 파우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진짜 옛날에 써보고 최근에는 유명템인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제품들 써보느라 바빠가지고 이 제품을 써보지 못했었는데 다시 사용을 해봐도 진짜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우더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건조해 보이는 건 싫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5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코렉팅 효과에 따라서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코렉팅 효과 있는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우를 그려볼 건데요. 최근에 페리페라에서 이렇게 브로우 신상이 조용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페리페라 스피디 딥컷 브로우, 저는 내추럴 브라운 컬러 골랐고요. 단원같이 이렇게 앞부분은 둥글고 뒤쪽은 일자로 딱 커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살짝 사선으로 또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날렵하게 잘 그려질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손등에다가 그려봐도 지금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맨 손등인데 굉장히 날렵하게 잘 그려지고요. 경도는 제가 좋아하는 다른 브로우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하드한 편이기는 한데 워낙에 좀 날렵하게 깎여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살짝 둥글게 무뎌지면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눈썹을 그려볼 건데 이게 손등보다 이렇게 눈썹 피부에 닿을 때는 조금 더 뾰족하고 조금 더 하드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이렇게 발색이 까맣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가볍게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짱구 눈썹 될 위험 없이 쓰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선으로 살짝 깎여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근 이렇게 눈썹 위에다 그릴 때 각도가 잘 맞아가지고 더 뭔가 그리기가 편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눈썹 그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평소에 추천드리는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하드하긴 하다. 좀 개인 취향이 난 좀 하드한 거 좋아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날렵하게 잘 그려졌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섀도우인데요. 클리오의 이번에 그 코숏 컬렉션 제품들 보여드릴까 아니면 무지개 맨션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클리오는 올리브영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무지개 맨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진짜 이번에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또 구매만 해놓고 보여드릴 일 없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실타래를 꼬아 만든 것 같이 생긴 정말 오브제 느낌이 나는 디자인 인데요. 뭔가 휴대성이나 실용도가 좋은 디자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쪽에는 이렇게 4가지 컬러 사구 섀도우고요. 정말 딱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 포인트, 좀 진한 음영 컬러, 글리터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섀도우의 텍스처는 좀 보들보들하고 살짝 하드하다고 느껴지는 질감이거든요. 섀도우 중에서도 이렇게 묻혔을 때 굉장히 폭신하고 파우더리하게 많이 묻어나오는 제품도 있는데 얘는 조금 하드하고 부들부들하게 좀 가볍게 묻어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글리터는 살짝 습식 느낌 나는 좀 매끈한 질감을 가진 글리터라서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 굉장히 차르르한 광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구 컬러 다 발색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정말 딱 그냥 베이직한 코랄 브라운 메이크업 하기에 좋은 컬러 구성이에요. 딱 사구이기 때문에 뭔가 컬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베이스 컬러로 아이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영을 깔아주고요. 섀도우가 내용물이 엄청 많이 묻어나오는 편은 아니긴 한데 발색은 또 확실하게 되고 텁텁한 느낌으로 얹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형은 또 의외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이 코랄 컬러로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넣어줄 건데 핑크기가 많이 도는 컬러는 아니고 그냥 피치 코랄? 조금 더 오렌지 느낌이 많이 도는 코랄이라서 눈에 얹었을 때 이렇게 살짝 좀 웜한 기운이 더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선호하는 거는 조금 더 핑크에 가까운 코랄이긴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올리니까 되게 노랗고 좀 더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취향이 바뀌기 전이었다면 되게 예쁘다고 했을 컬러이긴 해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눈 안쪽에 아이라인 따라서 좀 딥하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정말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고 봐도 완전 찐 웜한 브라운 컬러. 체스넛 브라운 컬러 같은 느낌이거든요. 컬러들이 다들 되게 베이직해요. 있으면은 잘 쓰겠지만 뭔가 실용도가 막 엄청 좋거나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사셔야 됩니다. 막 이런 제형이나 컬러는 아니고요. 사실 디자인이 예뻐서 디자인 때문에 조금 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마지막 글리터로 포인트. 이 글리터는 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피치 골드 느낌으로 촤르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요즘에 화사하게 쓰기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지개 맨션 섀도우로 아이 메이크업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뭔가 엄청나게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섀도우 컬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무난 베이직한 코랄 브라운 메이크업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무난하지만 디자인은 정말 예쁘다. 그래서 이거 다른 컬러들은 제가 그냥 집에다가 좀 정말 오브제처럼 몇 개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신다면 오케이. 그런데 뭔가 실용성이나 활용도나 휴대성 이런 거 생각하고 사신다면 비추. 다음으로는 립 제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올리브영을 보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제품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5월 출시? 막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제품은 뭐냐면 팁시라는 브랜드의 플럼플리 립 라이너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면 립 라이너인데 굉장히 슬림해요. 마치 슬림한 아이라이너 두께 정도로 아주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봤던 립 라이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슬림하더라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블렌딩 하기에도 좋고 저도 이거 오늘 구매하고 나서 처음 써보는 거라 가지고 사용감도 지금
딱 본 건데 아무래도 슬림한 제품이다 보니까 발색을 확실하게 내려면 좀 뭉개지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경도를 살짝 잡느라 조금 발색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선명하게 나오면은 막 엄청 뭉개질 수 있거든요. 이 컬러가 1호 뮤티드 코랄이고 이 컬러가 2호 더스티 로즈인데 컬러는 제가 딱 좋아하게 생긴 너무 흰기가 많이 돌지 않는 좀 차분한 톤의 코랄 베이지 그리고 로즈 핑크입니다. 오늘은 코랄 계열의 립을 쓸 거라서 이 1호를 입술에다가 발색해볼게요. 이걸로 이제 립 라인을 그려줄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우드 펜슬 타입의 립 라이너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뾰족해가지고 섬세하게 그리기가 좋잖아요. 물론 사용감이 더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슬림한 것도 너무 슬림하니까 되게 여러 번 그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발색이 제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톤이 잘 갈 것 같지는 않은 제품.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플럼핑이 되는 립 펜슬이거든요. 예전에 에스쁘아에서 증정으로 받았던 립 펜슬도 그렇게 플럼핑이 되는 립 펜슬이 있었는데 얘도 플럼핑이 되는 립 펜슬이에요. 막 따끔따끔 아픈 그런 건 아니고 좀 시원한 정도? 이렇게 립 펜슬로 메이크업을 해놓고 나면 나쁘진 않긴 한데 이거가 너무 슬림하고 발색도 좀 연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번 그어줘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약간 장단점이 좀 확실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티드 로즈를 입술에 그려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바로 다음 립 제품으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면 홀리카홀리카에서 이렇게 멜팅 블러 립팟이라는 P, AOU, 인투유 이런 제품들에서 출시됐었던 그런 포슬포슬한 좀 푸딩 질감의 블러리한 립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바로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뮤브, 레스닝, 하티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뮤트하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뮤트 취향이다 보니까 컬러를 3가지만 고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어쨌든 가장 써보고 싶었던 컬러들이 이 3가지 컬러였어요. 그리고 제형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피처럼 되게 퐁실퐁실한 푸딩 느낌일 것 같이 보이는데 얘는 그렇게 퐁실퐁실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살짝 표면이 굳어있는 것 같은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거든요? 피가 이렇게 수분감이 조금 느껴지는 이렇게 퐁실퐁실한 질감이었다면 홀리카홀리카는 겉부분은 좀 단단하고 이렇게 누르면 살짝 으깨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형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발림성도 이렇게 좀 더 크리미하게 발리고 초콜릿 같다. 진득하게 녹은 초콜릿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피는 조금 더 벨베티하면서 뭔가 좀 퐁실퐁실하고 블러리한 느낌이 있었다면 얘도 블러는 블러기는 하지만 조금 더 크리미하고 약간 더 진득한 듯한 느낌이 드는 질감이거든요. 피는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확실히 조금 더 포슬포슬하고 약간 더 블러리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시면은 광택감도 조금 다르죠. 얘는 정말 매트한 느낌이고 얘는 살짝의 윤기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다가 발라보면은 훨씬 크리미하게 발라요. 사실 인투유랑 AOU랑 진짜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거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했었는데 홀리카홀리카부터는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덜 블러리하고 덜 매트한 만큼 입술이 덜 건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취향을 꽤나 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발색한 이 색은 레스닝 색이고요.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더 진한 하티를 올려주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하티를 올려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하티까지 얹어주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레스닝 컬러 이렇게 블러셔로도 사용을 해줄게요. 세미매트한 쿠션을 바르고 위에 파우더까지 발랐던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벗겨지고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네요. 생각보다 이거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의 사용감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은 파우더 파운데이션 바른 부분이잖아요. 얘는 근데 살짝 밀림이 있네요. 아주 극매트한 제품을 쓰고 그 위에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발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치크로까지 연출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게 출시되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이렇게 봤을 때도 약간 뭔가 좀 덜 건조해 보이고 그러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사용을 해봤을 때 덜 건조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호불호긴 한데 나는 퓨 느낌 너무 좋아하긴 한데 좀 건조해서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홀리카홀리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롬앤에서 출시된 구슬 하이라이터. 구슬 하이라이터의 유행이 다시 돌아오나 봐요. 원조 제품인 겔랑에서도 다시 리뉴얼되어가지고 쫙 출시가 됐는데 롬앤에서도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컬러들이 계속 출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롬앤 쉬어 구슬 파우더. 저는 1호 글리미 베일, 2호 베리글로우 두 가지 다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고 좀 앙증맞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완충제 같이 스펀지가 한 겹 들어있고요. 요거를 벗겨내고 나면 안에 바로 이렇게 하이라이터 구슬이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구슬을 흘리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글리미 베일을 보여드리면 세 가지의 구슬이 섞여 있는데요. 완전 화이티한 컬러, 그리고 살짝 연보라빛이 도는 컬러, 그리고 약간 진주처럼 아이보리? 약간 베이지? 색깔이한 그런 색감이 드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리글로우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살짝 핑크빔을 쏘는 화이티한 핑크 구슬 하나랑 중간 톤의 좀 소프트한 핑크, 그리고 조금 더 진한 핑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슬 컬러를 각각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글리미 베일이고 여기가 베리글로우인데 아무래도 좀 펄감 위주로 뭉쳐져 있는 파우더다 보니까 발색이 엄청나게 진하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고 발색을 해놔도 밑색이 살짝 깔리면서 글리터가 그 위에 덮이는 듯한 조금 더 글리터 위주의 발색이긴 해요. 요거를 이렇게 잘 블렌딩해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가루가 다소 날리니까 숨을 좀 참고 블렌딩을 해야 되고요. 일단 먼저 여기다가 글리미 베일부터 사용해줄게요. 딱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광이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광이 빡 쏘는 느낌으로 올라오지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베이크드 타입들이 원래 발색이 이렇게 세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 이렇게 발색을 해놨을 때 좀 화이티하고 약간 연보라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컬러는 좀 핑키쉬하고 약간 라벤더 느낌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분들께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웜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좀 쿨하고 약간 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베리글로우를 발라보는데 베리글로우는 발색이 더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은은하게 핑크 밑색이 깔리면서 거기에 살짝 정말 아주 미세한 핑크빔이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 사실 이거를 블러셔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단독으로 블러셔를 대체하기에는 좀 발색이 약한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핑크 색깔의 블러셔를 사용한 다음에 그 위에 살짝 광을 더 씌우는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때다가는 글리미 베일로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끝에는 그냥 손가락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톡톡 해줄게요. 일단 워낙에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런 넓은 면적에다가 발라도 요철 부각이나 뭔가 모공 부각이나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좋았고 생각보다 발색이 훨씬 은은하고 그리고 특히 1호는 기대 이상으로 조금 더 화이티한 느낌이라서 이거 약간 코랄 노란기 많은 메이크업 하면은 약간 하얗게 떠 보이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사용감이나 이런 은은한 반짝임 이런 거는 다 괜찮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웜톤이 사용할 수 있을 약간 피치빔 쏘는 아니면 샴페인 골드 그런 느낌으로도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겔랑 제품이 하나에 9만 원이 넘는 거를 생각하면 정말 롬앤 제품은 아주 혜자 오브 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베이크드 타입의 구슬 파우더가 애초에
엄청난 발색을 기대하고 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광채가 올라오는 듯한 좀 투명감 있는 발색이 더딥혀지는 듯한 느낌을 생각하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나는 조금 자연스럽고 약간 더 투명감 있는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두 가지 컬러 모두 완전 웜톤인 사용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글리미 베일은 조금 화이티한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이 베리 글로우는 좀 핑키시한 느낌이라서 컬러가 어떻게 발색되는지를 제 영상 그리고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이렇게 구슬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이런저런 거 쓰기 좋아하시는 코덕분들이라면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다른 컬러도 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해본 신상들 쫙 보여드렸는데요. 겟레디 찍으려다가 갑자기 우회하는 바람에 헤어도 세팅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질끈 물고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조금 창피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품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은 이런 꼬질꼬질한 제 모습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뷰해본 제품들이 우리 비숑이들의 궁금증을 잘 해결해주었기를 바라며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